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전의 몇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데 호벨 방문 활동이 절대적이라는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사도행전의 본문을 다시 도입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만일 호벨 방문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방식으로 일반적인 개신교회 방식으로 쪽지나 나눠주고 교회 사람들 와 못 와가지고 그래 거기서 설교하고 그래가 신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방식은 도저히 여태껏 해왔는 워치타워 방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별 방문을 반드시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절대적으로 비치게 된 거죠.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집필부 성원인 샘버그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사를 제출했는데 그 제목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전파했는가. 그래서 이 호벨 방문해서 전파했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낸 겁니다. 자, 내가 일원으로 속해 있던 통치체의 집필부 위원회는 주간회의에서 그 점을 토론했다. 칼 아담스는 비록 통치체 성우는 아니지만 집필위원회의 서기로 출석했다. 칼은 이미 결정된 생각을 맞추기 위해 성경을 구부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칼 아담스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미리 답을 호벨 방문해야 된다는 답을 딱 정해놔 놓고 기사를 성경을 인용해서 맞춰내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호벨 방문 활동에 대한 근거로서 워치타워 칠판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개의 구절은 예수께서 12사도들과 70명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 활동을 위해 그들을 내보내기 전에 지시를 내린 것과 집집마다라는 말이 언급되는 2가지 사례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살펴본 예수의 70명 보낼 때 그 과정과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카톨리콘 거기에 해당되는 2개의 구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이 4개의 성구들이 문에서 문으로 가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가 실제적인 핵심이었으므로 집이나 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나머지 30개의 구절들에도 진지한 관심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호벨 방문을 위해서 사용된 4개의 성구를 문에서 문으로 쉽게 말하면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또 문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의미의 집집마다를 의미하는 것을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온 모든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다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보니까 30개 구절들이 나온다는 거죠. 신약 성서에. 그것을 이제 몇 개의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3가지 경우로 이 30개의 구절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들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었어요. 여기에 1, 2, 3으로 나오고 있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예수와 베드로 또는 바울이 머물렀던 집이나 그들이 초대받은 집으로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 삭개오, 테너, 시몬, 고넬료, 리디아, 빌립보의 간수, 아킬라와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 버블리오 등의 집을 가리키는데 21번 언급되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집을 가리키는데 21번이나 사용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9번은 나머지 7개는 9개 중에 7개는 확인이 불가능한 집을 가리키지만 문맥으로 볼 때 12명의 사도들이 모두 모이거나 혹은 심지어
많은 군중들이 있는 숙소나 모임 장소를 가리키는데 나머지 7번이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2개 남았는데 2개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30개의 구절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절에서 그의 사도나 제자들이 한 문에서 다음 문으로 연이어 방문하는 거나 심지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 30개 구절, 나머지 30개 구절들은 그냥 집을 의미하는 거지, 그게 문에서 문으로 이어진 연속적인 집을 의미하거나 심지어 뚝뚝 떨어져서 의사가 방문하듯이 뚝뚝 떨어져서 방문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절들이에요. 자, 모든 구절에서 예수나 그의 사도나 제자들이 한 문에서 다음 문으로 연이어 이제 금방 설명했죠.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했죠. 그런 거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세계 번역본에서 익숙한 2개의 성구에서 발견되는 집집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개의 경우하고 이제 그 구절을 중점적으로 다뤄가지고 이제 호별 방문에 사용하자 그런 협의가 거의 지금 이루어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드 벨이 당시 통치제 성원이었는데 이것이 조직이 수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자, 이것이 뭡니까? 호별 방문이 조직이 계속해서 전도를 해가온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구절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앞에 그 사도행전의 그 구절들을 사용해서 우리 호별 방문을 지지하는 거로 우리가 기사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기울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랜트 스위트 재무처장은 호별 방문 봉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실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고려할 만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 말이 갑자기 중간에 왜 툭 튀어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별 방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도인들 중에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자기가 회사에 높은 직위에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괜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호별 방문하다 사람들 부딪히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경험담 보니까 그런 경험담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분이 장로인데 이제 직업이 그 학생들을 가외 지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외 지도를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전시대 봉사를 나가가지고 그 앞에 딱 서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의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보니까 저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네 이렇게 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안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호별 방문하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것을 고려할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우리가 피해가 일어나면 보상과 같은 그런 종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재무처장이니까 그런 의견을 발표했다는 거죠. 또한 그는 일부 정인들은 호별 방문에서 간행물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보고가 여러 건 있었으며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싶지만 정가활동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호별 방문 나간데 나 책 못 팔겠더라 이래가지고 아예 잡지를 안 가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잡지가 없어서 안 가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저인 생활하는데 제발 저거 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지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호별 방문을 활성화 시키려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특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는 거죠.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프레드 프렌츠 협회장의 성서적 논의는 이제 프렌즈가 나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 5장 42절, 20장 20절의 경우 집에서 집으로 번역이 거의 전적으로 얼음에 초점을 맞췄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번역을 주도한 거니까 자기가 번역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집으로는 뭐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딱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초점이 뭡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번역이 과연 문에서 문으로 그렇게 다니는 호웰 방문 전도 방식을 의미하는가 이게 문제의 초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몬드 레이가 레이몬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레이몬드 프렌즈가 그 누구도 그런 식의 번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진짜 본질적 핵심은 집집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호벨 방문과 동의어인가? 아니면 단순히 똑같이 표현했던 2장 46절의 신세기역이 개인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집집마다 그렇게 가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은 개인의 가정에 가서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문에서 문으로 막 다니면서 호벨 방문을 했다는 뜻인지 그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지 뭐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레이몬드 프렌즈가 이제 자기 삼촌이죠. 자기 삼촌인 프레드 프렌즈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그 집집마다라는 그 번역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호벨 방문과 동의였는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협회장 자기 삼촌인 프레드 프렌츠가 이 번역자이기 때문에 과연 그가 나머지 다른 성구들에 대해서 이 같은 단어로 나오는 다른 성구들이 과연 그런 의미로 번역이 안 되었다는 것을 그 협회장 프렌츠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 프렌치 말을 들어보고서.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들의 집에서, 그녀의 집에서, 너희 집에서 이런 표현들은 전부 호벨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가정에서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쭉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레이몬드 프렌즈가 삼촌인 그 신세계 번역자인 삼촌인 프레드 프렌츠가 과연 이 집집에서라는 것을 정확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미가 과연 한 문에서 다른 문을 옮겨가는 그런 호별 방문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묻습니다. 저 협회장한테 그 통치체 회의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물었는가 하면 이제 과연 집마다를 뜻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한 생각을 표현해주면 고맙겠다라고 프렌즈한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렌즈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런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모호한 거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유보적인 답변인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바울은 현관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대화를 다 마친 다음에 뒷문으로 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에서 문으로 다니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가면 문에서 문으로 다니는 거 아니냐. 완전히 본질과는 엉터리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통치 성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부 폭소를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프렌치는
이 농담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자기 그 번역을 호벨 방문을 의미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브래드 프렌츠가 농담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삼촌이 일부러 유머러스하게 풍자하거나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의 말투에서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삼촌에 대해서 그 습성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도 일반적인 뭐 이렇게 가족 관계나 다른 환경에서는 뭐 농담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황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즉석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식으로 딱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협회장은 그 질문이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해왔던 논의의 핵심 이슈로 향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핵심 이슈가 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에서 문으로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겠네. 그런 식으로 지금 앞문에서 들어가가지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식이 돼도 이 집집에서라고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그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신의 설명이 합리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의도하거나 기대하는 기색을 조금도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결코 유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 기색이 얼굴에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이미 몇 시간이나 지난 토론의 핵심 쟁점을 그런 식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러니까 결국 브래드 프렌츠의 그 말한 의도는 뭡니까? 호벨 방문을 거기에 의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결국 결론이 난 거예요. 칼 클라인은 대화에서 프레드는 무엇이든 합리화할 수 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되니까 레이몬드 프렌즈의 머리에는 이 칼 클라인이 한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래드 프렌즈라는 사람은 좀 상당히 학구적이고 지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번역했는 거라든지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했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자기의 말에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제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른 그 교리도 보면, 연대 교리도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뭐냐 하면 아마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 중에 기억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원래 기원전 예루살렘 멸망이 기원전 606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년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1915년으로 땡기지는 뭐했죠?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1914년에 맞추려니까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 기원전 607년으로 1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근거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바뀔 근거를 이 달력으로 뭐냐면 봄으로 시작하는 달력하고 가을로 시작하는 달력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요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억지로 탁 때려 맞춰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기원전 607년이다. 이런 식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걸 맞춘 사람이 이 프레드 프렌츠 이 4대 협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레이몬드 프렌츠가 뭐든지 합리화를 제공할 수 있는 다는 그 칼 클라인의 말을 떠올리는 것은 바로 그 기원전 607년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답니다. 자, 내가 이제 계속 봅시다. 내가 브래드 프렌츠에게 질문한 직후 통치체는 사회자 로이드 베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의해 계속되어 온
호별 방문 활동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구로서 앞에서 언급된 성구의 사용을 재도입할 자료 작성을 감독하도록 의결했다. 투표는 찬성 13표, 반대 4표였다. 그러니까 앞에 사용한 그 집집마다라는 것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이 70인 내보냈을 때 사용한 그 성구를 계속해서 호별 방문을 지지하는데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13표, 반대 4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 거죠. 3분의 2 이상이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번 연례총회 그 설명을 간단히 들어보니까 만장일치제로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부결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통치제 성은 의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카페에다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나는 그 토론의 결과 실망스러움을 느꼈다. 투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실망시킨 요소는 토론의 진행 방식과 분위기였다. 그 결과라는 것보다도 이 진행 방식하고 분위기가 영 아니라는 거죠. 비록 토론이 체계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된 패턴은 이전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기대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러했다. 예수께서 집집마다 방문을 문에서 문으로 연속적으로 호병을 방문을 다닌다는 의미에서 모범을 보인 적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죠. 하지 못하였으므로 12사도들과 70인 제자들에게 보내는 그의 지시에 대신 첫 번째 글에 초점을 두었다. 이 첫 번째 글의 9쪽과 10쪽 이것은 이제 그 본문에 지금 요거는 요약본이고 요약본이 아닌 원문에 나옵니다. 그게 그 구절은 누가 합당한 사람인지 찾아내리는 본문의 앞부분을 제시하고 떠날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즉 그 집에 머물며 주는 음료와 식사를 먹고 마시며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같은 의미로 사용된 후반부의 문구들을 생략하는 이전 방식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시켜버리고 이것이 앞에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호별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지지를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모았다는 거죠. 사실 이거 뒤에 그 보면 숙박할 곳을 찾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과거하고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랍비가 보낸 사람들이나 그런 예언자들이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 박대를 못했죠. 예? 아니면 사정이 안 된다면 좀 어려워한다는 그런 내색을 표현하거나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오면 웬만한 집에서는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르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하고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공된 성서적 증거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통치체에서 논의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 그 기본적인 문제라는 게 뭡니까? 집집에서가 과연 호별 방문을 의미하는가? 그거에 지금 논의를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제 호별 방문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기울어진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은 맞죠. 해야 되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는 뭐 틀린 건 없죠. 그래, 이제, 앞에서 고려된 바와 같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서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과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성서의 지지를 받는다는 쪽으로 이제 기사를 작성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사전에 이제 레이몬드 프렌즈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 와가지고 이 모든 통치자 성원들한테 나누어 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집에서 집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0절은 집에서 집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판들에 여기 보면 NEB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의 집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이 집집에서라고 다른 데는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의 집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호별방문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42절에서는 역시 개인의 집들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는 in your homes, 그대의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세계역은 이걸 어떤 식으로 번역했습니까? 전부 집집에서 호별방문처럼 다 번역을 했죠. 그래서 프레드 프렌즈가 번역이, 그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그 번역이 뭐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다룸에 있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몬드 프렌즈가 이렇게 자료를, 각 번역의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통치재성은 로이드 베리는 워치타워의 주제에 관한 준비된 자료를 살펴보도록 임명되었을 때 그는 내가 통치체 성원들에게 제공했던 두 개의 차트에 제시된 정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고 통치체 앞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니까 로이드 베리가 그러니까 레이몬드 프렌즈가 준 그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이 로이드 베리는 그 당시에 레이몬드 프렌즈가 있을 당시에 보면 조금 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통치자 성원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 그 대체복무가 이제 통과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논의할 때에 처음에 통과될 듯이 해가지고 했는데 로이드 베리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화장실에 갔다 와서는 다시 투표를 하니까 반대를 딱 해가지고 그게 아슬아슬하게 딱 무너진 거예요. 3분의 2가. 그래서 대체복무가 통과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복무가 통과를 못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병역관계로 감옥에 살는 수천 명이 그대로 감옥에 살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몬드 프렌즈는 로이드 베리를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러나 그 내용에는 제공된 성서적 증거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으며, 뭐가 했는가 하면, 이제, 레이몬드 프렌저가 준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성경적 증거를 이제, 파수대 기사를 낼 때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 이 자료를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제에서 논의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려도 그 기사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호열 방문해야 된다는 것만 설명을 한 거죠. 그 시작 부분에는 예수의 사도들이 그랬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닌다는 증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파가 크게 실려 있다. 그 당시 파수대에 보면 지금 내가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왜 호벨 방문하는 모습이 파수대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집에서 하는 거 하고 사무실에서 하는 거 하고 여러 군데서 하는 전체적인 모습이 큰 장면으로 이렇게 그 파수대지에 실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벨 방문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죠. 자, 따라서 처음부터 집마다와 문마다를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기사에는 집집에서 하는 이 어구를 아예
한 문에서 다른 문으로 이렇게 가는 호별 방문의 그 방식을 통일시해버린 거예요. 그 다른 의미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 이 글에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점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뒤에 나온 기사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직이 회원들에게 사안에 편향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 집집마다라는 의미를 성서적으로 전체적인 의미를 다 그려준 게 아니고 편향된 그림만 딱 보여준 거예요. 딱 그 사도행전에서 사용했는 그 부분만, 그리고 예수님이 집마다 찾아러 다니는 그 뒷부분을 안 보여주고 앞부분만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회원들이 문제를 공정하게 평가할 기회를 박탈했으며,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봅시다. 이제 문단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로이드 베리는 그가 파수대를 집필하는 권한을 맡았을 때, 그 로이드 베리가 이제 이 호별 방문에 관한 기사를 집필하는 이제 총감독을 한 거죠. 호별 방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치 성경이 호별 방문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 좀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런데 우리가 이것이 호별 방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호별 방문, 집 문에서 문으로 옮겨 다니는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 거니까 그 부정직한 방법이죠.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통치 성원이 이런 식으로 하는 뭐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결국 와치타워 출판사를 설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몬드가 그 점을 딱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집집마다가 개인의 집에서로 번역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파수대 독자들이 집집마다라는 의미가 호별 방문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전부 호별 방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전도인들이 알도록 그렇게 기사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다른 건 다 감추어버리고. 그래, 이거는 아주 부정직한 방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워치타워 법인체를 확장하고 그 영업을 촉진시키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러한 영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지금 2024년도 지금 파수대 제1호로부터 다 대번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벌써부터 만찬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찬식을 준비해서 전부 관심자들이나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고 이런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처음 통보해가 그때 다 불러 모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치타워 성원들이 점점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도지 정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계속.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내용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